카페 문 앞에 섰을 때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 속에서 내 마음은 이미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 케이스가 내 시선을 끌었고 그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순간, 5해가 넘는 시간 동안 그려왔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숨이 막혔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 마무리해야 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호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지난 5년 6개월 알천일의 기억이 한꺼번에 스쳐갔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날들, 미래를 그리며 상상했던 작은 집과 여행, 결혼식 날의 설렘까지. 하지만 현실은 너무 차갑게 다가왔다. 준비 과정이 시작된 지 1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 신호가 느껴졌다. 주말마다 이어진 웨딩홀 투어, 드레스샵 방문, 끝없는 카드 결제 알림. 처음에는 설렘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의 눈은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무겁고 현실적인 계산 속에서 점점 숨이 막혔다. 드레스는 최소 3번 이상 비교해야 하고 스튜디오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나는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웃음을 지었다. 결혼이 뭐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차 안에서 내 뱉은 말은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내 친구들이 다 죽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차라리 차를 마시면서 이 모든 부담과 기대를 잊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이 결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찬튼 반. 우리가 함께한 5년이 단지 시간으로만 남는 것은 아닐까? 사랑이 아닌 목표를 위해 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 주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돈과 집에 대한 끊임없는 계산이 내 가슴을 조여왔다. 설렘 대신 책임과 계산, 체면과 조건이 나를 짓눌렀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설령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멈춰야 한다고. 이제 결혼식은 끝났고 남은 건 내 선택과 그 후의 삶뿐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반지가 아니라 각자의 계산기와 통장 내역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은행 잔고를 확인했고 그는 그의 노트북을 열어 자산과 대출 상환 계획을 계산했다. 설렘 대신 차갑게 계산된 숫자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우리 집은 공동 명의로 해야 할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조건과 계산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은 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부모님께도 말해야 해. 혼자 결정할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집, 대출, 결혼 준비 비용,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는 점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난 드레스를 직접 챙길게 사진, 신혼여행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말은 다정하게 들렸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기대를 이해하기보다는 계산과 조건으로 얽매여 있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시선, 사회적 압박, 그리고 현실적인 금전적 문제까지. 모든 것이 우리 사랑의 순수함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다. 줄은 몰랐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목표가 우리 사이를 망가뜨리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 깊숙이 이제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확신이 차올랐다. 커피를 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5년 동안의 기억, 설렘과 아픔,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스쳐갔다.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조건과 계산으로 얽매인 현실 속에서 서로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두자.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 그의 눈이 커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차갑게 느껴지는 카페 공기 속에서도 내 마음은 단호했다. 설령 아프고 후회스럽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고. 며칠 뒤 양가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가 잡혔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음식보다 더 무거운 긴장이 놓여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최소한 계약금이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이미 조여 있었다. 그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도 각자 의견과 기대를 던지며 우리 사이를 시험하는 듯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제는 가족 간 거래와 계산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웠다. 결혼 준비를 우리 쪽에서 다 하더라도 집은 남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다. 현실과 기대 사이, 사랑과 조건 사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빛을 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현실적 계산이 드리워져 있었다. 부담스럽지 않나요?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하고 부모님도 걱정하시니까요. 나는 잠시 말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밝았지만 우리 테이블 위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결혼식 준비라는 목표가 우리 사이의 사랑보다 훨씬 중요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멈춰야 한다. 눈물이 살짝 맺히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이대로 끝내자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닫혔고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주변의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우리의 긴장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견뎌왔던 5년이 이제 계산과 기대 사이에서 끝을 맺게 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설령 후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멈추는 것이 옳다. 지금 이 순간 비로소 나는 자유를 느꼈고 사랑이 아닌 조건과 계산 속에서 갇혀있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카페를 나와 혼자 걷는 길. 가로등 불빛이 내 발걸음을 따라왔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왔다. 지난 5년,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텼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 집, 대출, 결혼, 준비 비용, 모든 부담과 기대 사라진 자리에는 오롯이 내 선택이 남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설령 아프고 후회스러워도 이것이 나에게 맞는 길이야. 마음속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사랑 때문에 견딘 시간도 헛되지 않았음을 이해했다. 서로를 위해 참고 성장한 시간이 결국 나에게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며칠 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계약금과 준비한 비용들은 정리되었다. 그 과정은 마음을 찌르듯 아팠지만 동시에 내 자유와 선택권을 되찾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혼자 작은 원룸에서의 삶은 외롭지만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안도감이 있다. 나는 때때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읽은 표시만 남겨져 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 역시 언젠가 조건이나 계산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 오늘의 결정은 힘들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며 결혼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몸과 마음으로 배웠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지금의 나는 더 강하고 더 현실적이며 동시에 더 진정한 나로로 서 있다.